안녕하십니까. 도시역사연구소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18세기 영국의 산업기술 발전과 철도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크라이트의 방적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주역은 면방직이었습니다. 면방직은 목화에서 실을 만드는 방적 부분과 실로 직물을 만드는 방직 부분으로 나눕니다. 명공업의 기술 혁신은 특히 1769년 아크라이트가 개발한 수력 방적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력 방적기는 하나의 바퀴가 내상의 롤러를 작동시키고 실이 롤러를 통과하면서 방추에 감기는 구조입니다. 뒤에 있는 롤러를 앞에 있는 롤러보다 더 빨리 돌려 실을 잡기 전에 충분히 팽팽하게 당길 수 있었습니다. 아크라이트 방적기는 수력을 이용해 이전의 제니 방적기보다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력 방적기는 기존의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공업으로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는 1769년 특허를 얻었고 1771년부터 수력을 동력으로 한 큰 방직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크라이트는 발명가이면서도 뛰어난 사업가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성공하였으며 1786년에는 기사자기도 받았고 당시에는 거액인 50만 파운드의 유산도 남겼습니다. 리차드 아크라이트의 초상과 그의 수력 방직기의 그림입니다. 두 번째,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 1.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의 발명. 18세기 영국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 공업화로 목재 대신 석탄의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탄광에서 석탄을 채굴할 때 갱도에 고이는 지하수를 퍼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요한 과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퍼내는 장치로 수동이 아닌 자동의 동력 장치로 전기기관이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제임스 와트는 1712년의 토마스 뉴코먼의 전기기관의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는 전기를 실린더 안이 아니라 실린더와 연결된 별도의 응축기에서 압축시키고 피스톤을 대기압이 아니라 전기 압력으로 움직이는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응축기만 냉각되고 실린더의 열은 보존되어 효율성이 높았고 석탄의 소모량도 뉴코먼의 것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와트는 피스톤의 상하 운동 모두를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그는 1769년에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이 제임스 와트의 사업 성공. 제임스 와트는 매트 볼턴과 파트너십으로 볼턴 앤드 와트라는 동업회사를 차리고 전기기관을 제작했습니다. 또 기계기술자인 존 윌킨슨의 도움으로 피스톤의 결함을 보완했습니다. 와트의 전기기관은 1775년부터 1800년 사이에 1000대가 넘는 전기기관을 제작했으며 특히 탄광이나 공장에서 그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와트는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3. 전기기관이 끼친 영향. 전기기관 이전에는 동력으로 수력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강물의 흐름에 수차를 돌려 동력을 얻었습니다. 예컨대 아크라이트의 수력 방적기가 와트의 전기기관과 결합됨으로써 속도가 빨라지고 대량의 방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량의 방적기가 가동됨으로써 면적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또 정기기관을 이용함으로써 강가의 수원이나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나 공장이 입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컨대 정기기관은 산업의 동력원으로 수차나 말을 대체했으며 공장의 지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입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와트의 초상과 와트의 전기기관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 전기기관차. 전기기관차는 전기기관을 직접적인 동력으로 삼는 철도기관차입니다. 즉, 전기기관의 힘을 바퀴 회전에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의 힘만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리차드 트레비식은 1804년에 트레비식 고압 전기차인 캐치미 후캔 호를 제작해 처음으로 시험 운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차 무게가 너무 무겁고 주철로 된 선로가 감당하지 못해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조지 스티븐슨은 트레비식의 기관차를 발전시켜 다양한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으며 철도의 시대를 연 사람이었습니다. 1814년 조지 스티븐슨은 프렌지 휠 부착 기관차인 블레허호를 제작했습니다. 또 1825년에는 최초의 상업철도인 스톡톤과 달링턴 철도를 위한 기관차인 로코모션 1호를 제작했습니다. 그는 실린더를 수직으로 장착하고 보일러를 개량해서 시속 39km를 달릴 수 있는 로코모션 1호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는 1829년에는 뒷날 전기기관차의 표준 모델이 되는 로켓호를 제작했습니다. 로켓호는 당시 기관차 경진 대회에서 시속 48km의 속도로 우승했습니다. 이전의 전기기관차보다 효율이 훨씬 높아진 이 로켓호는 1830년 최초의 공공철도인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에 사용되었습니다. 스티븐슨의 로켓호 그림입니다. 네 번째, 스톡톤 달링턴 철도. 세계 최초의 상업철도인 스톡톤 달링턴 철도는 1825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영국 동북부에 위치한 달링턴은 17세기 이래 석탄 산업이 발달한 내륙 도시였으며 스톡톤은 인접한 티스강의 운하를 통해 물자가 오가는 요충지였으며 항구 도시였습니다. 철도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주로 마차를 이용하여 석탄과 화물과 사람을 운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차의 수송비의 상승으로 인해 철도 건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조지 스티븐슨과 그의 아들 로버트 스티븐슨이 과감하게 철도의 사용을 제안하였으며 1818년 달링턴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출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철도 건설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티븐슨은 로코모션 1호라는 전기기관차를 제작했습니다. 1825년 9월 42km의 스톡톤 달링턴 노선의 철도가 개통되었으며 이때 속도는 시속 13km였습니다. 이후 철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 대규모 석탄 수송으로 수송비가 급감했으며 수요지에서 석탄 판매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티븐슨과 그의 아들 로버트 스티븐슨은 전기기관차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많은 전기기관차를 제작하고 외국에도 수출도 합니다. 특히 조지 스티븐슨이 이 노선에서 채택한 1.435m, 즉 4피트 8.5인치의 철도 계관은 훗날 국제철도연맹에 의해 표준 계관으로 지정됩니다. 스톡톤과 달링턴의 철도 노선입니다. 다섯 번째,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 1830년 9월 15일 영국의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의 56km의 복선의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도시간 철도이며 공영 철도이었습니다. 당시 리버풀은 신세계와의 삼각무역으로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이었으며 맨체스터는 리버풀에서 가져온 목화를 이용해 면방직 산업이 발달한 공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 많은 물동량이 있었는데 주로 마차나 수은을 이용한 배로 수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두 도시 사이에 철도 건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조셉 샌더스, 존 케네디, 윌리엄 제임스 등의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철도 건설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들은 1824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 회사를 설립하고 1826년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주식을 공모하여 민간의 자금과 주주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조지 스티븐슨을 철도 기술자로 1826년에 재임명해서 철도 건설과 개통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사이의 56km의 철도 건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채텀버스 늪지대의 철로붓을, 리버풀 부근의 와핑터널 시공, 계곡의 다리와 아치형 육교 등의 난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1830년 초에 철도 노선의 건설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시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스티븐슨과 그의 아들 로버트 스티븐슨이 1829년에 로켓호라는 전기기관차를 만들어 기관차 경주대회에서 시속 46km의 속도로 우승했습니다. 이어 이 로켓호의 전기기관차는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 노선에 채택되었습니다. 1830년 9월 15일에 웰링턴 공작 겸 총리가 탑승한 기관차가 리버풀에서 출발하여 맨체스터에 약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철도는 개통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831년에 개통한 지 1년 만에 50만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큰 수익을 남겨 투자자들에게 많은 배당금을 주었습니다. 이후 이 철도에서는 열차의 수도 느리고 우편 수송도 했으며 가축, 채소, 고기 등도 운송했습니다. 리버풀의 항구 도시에서 56km 떨어진 맨체스터 간의 철도 노선입니다. 리버풀과 맨체스터의 철로에 1830년대의 승객이 탄 승객열차의 그림입니다. 6번째, 영국 철도의 확장.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의 개통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런던에서 버밍햄을 지나 월링턴에서 리버풀과 맨체스터 철도와 연결되는 T자형의 잉글랜드의 간선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132km의 그랜드 정션 철도인 월링턴과 버밍햄 철도가 1837년에 개통되었으며 1838년에는 180km의 버밍햄 런던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에는 리버풀 맨체스터 철도가 개통한 지 10년 만인 1840년에 약 2850km의 철도가 건설되었으며 1850년에는 약 10,000km 이상의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이처럼 19세기 영국에서는 철도가 엄청나게 건설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그랜드 정션의 노선은 맨체스터 리버풀의 철도 그 위에 월링턴에서 버밍햄까지의 노선과 또 버밍햄에서 런던까지 연결되어지는 노선
입니다. 일곱 번째, 요약 및 고찰. 1. 리차드 아크라이트는 처음에는 이발사 가발공이었습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기계에 흥미를 갖게 되어 소자본으로 기계 제조업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적기를 개량하여 새로운 수력 방적기를 만들어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면 방지 공장을 세워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였으며 기사자기도 받고 많은 유산도 남겼습니다. 2. 제임스 와트는 어릴 때 병약하여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글래스고 대학에서 공업소를 세워 연구와 발명을 계속했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다른 사업자와 동업회사를 세웠으며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3. 조지 스티븐슨은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며 아버지와 함께 탄광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계를 열심히 연구하여 1814년에는 석탄 운반용 전기기관을 제작했습니다. 조지 스티븐슨은 그의 아들 로버트 스티븐슨과 함께 회사를 세웠으며 전기기관차의 제작과 철도의 건설, 측량, 자문 등으로 철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영국의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한 리차드 아크라이트나 제임스 와트나 조지 스티븐슨은 모두 학교의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집념과 실험과 연구로 위대한 발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큰 발명을 하는데 정규 교육이나 학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발명들을 모두 특허받았다는 점입니다. 특허를 받음으로써 국가나 사회로부터 배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제도적으로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발명이나 고안을 장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독자적으로나 다른 사업가들과 동업회사를 세워 운영하였으며 경영적으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5. 1825년 최초의 상업철도인 스톡턴 달링턴 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석탄 산지인 달링턴에서 항구 도시인 스톡턴까지 42km의 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대규모로 석탄이 운반되었으며 이에 따라 운송비가 급감하고 실수요지에서 석탄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6. 1830년 세계 최초로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의 56km의 복선의 도시간 철도이며 공공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 철도는 민간 사업가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주주를 모집하고 기술자를 고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즉 영국의 철도는 처음에는 국유철도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여 추진한 민간철도였습니다. 철도 운영의 수익이 정대함에 따라 주주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불하였습니다. 7. 1830년 최초의 철도 개통 이후 영국의 철도는 1840년에 약 3,000km, 1850년에는 약 10,000km의 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8. 이러한 철도 건설은 철로의 철광산업, 토목건축산업, 전기기관차의 수요와 수출 등 각 산업 부분의 수요를 유발했습니다. 즉 19세기 영국의 철도의 확장은 영국의 각 산업 부분의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